제가 본과 4학년인데 그때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 대출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통 3천만 원씩 열어주겠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은행을 받으면 마이너스 6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땡겼죠. 아, 6천을? 다.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사실 펀드 열풍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펀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바이코리아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지수가 2천 갔고 3천 간다 막 그럴 때였어요. 그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근데 이제 사실 제 친구들을 보면 사실 경제에 관심 1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1도 없는 애들인데 갑자기 펀드 가입을 한대. 이거는 이제 주식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6천을 땡겨가지고 제가 나름 싸 보이는 회사들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2년 지나니까 4억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 돈을 빨리 번 이유는 6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을 산 다음에 거기서 담보대출 또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서. 네, 그것도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엄청 컸었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마통 6천은 그냥 내 돈이라 생각한 거고 6천만 원 투자하면서 여기에 담보대출 한 6천 정도 받아서 한 1억 2천 갖고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3, 4배 올라서 한 4억이 된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때 나와서 담보대출을 다 팔아버리고 그때 좀 실수한 게 마이너스 6천 요 마통도 갚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갚고 이건 내가 빚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그래갖고 담보대출 없는 주식만 갖고 있었는데 금융이 끝나고 나서 빚만 6천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제가 돈이 1도 없었고 대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빌려서 다시 재기한 거죠. 첫 번째 독서를 했어요.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늘 얘기하지만 스터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처음부터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빨리 얻기 위해서는 스터디에 들어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신입이에요. 신입인데 경력직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요? 신입들끼리 해야 되나? 그렇죠. 신입들끼리 근데 하죠.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어떻게든 잘하는 사람 몇 명이라도 꼬셔서 좀 같이 하자고 해야죠. 주변에 잘하는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한두 명 껴서 해야죠. 그럼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인터넷에서 모집하면 돼요.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서 하는데 모집한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업주자 중에서 시간은 많은데 이제 내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한두 명 온다니까요.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면 일하는 분야가 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계속 뭐 처음에 잘 못해도 발표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요. 저도 뭐 처음 스터디할 때 뭐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그 사람들이 경험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혼자 쌓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쌓는 게 좋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약간 미인대의 성격이 있어요. 진짜 좋은 주식은 내가 봐도 좋고 이 사람이 봐도 좋고 저 사람이 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회사 단점을 못 봤는데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네?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똑같은 회사를 봐도 나는 이 회사의 장점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러네 진짜 좋아 보이네 이러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걸 분석할 때 혼자 보는 것보다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게 더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그렇죠. 집단지성을 좀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옥석을 고르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처음에 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좀 처음 발전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죠. 그래도 결국은 발전을 한다.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 원장님은 첫 스터디 때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지금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 첫 스터디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 잘 되셨어요? 대부분 다 잘했습니다. 중간에 나간 분들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 중에 뭐 잘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그대로의 사람도 있긴 있죠. 솔직히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 보기에 90%는 다 잘 됐고 한 70%는 아까 말한 대로 전업 투자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혹자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막 증권사나 아니면 원장님처럼 막 20년, 30년 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짜 하루 종일 막 주식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뭐 저 스터디 조금 하고 뭐 책 좀 읽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아니요.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그렇게 막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돈을 잃는 게 주식 세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달라요. 워렌 버핏이 그쵸. 지금 장기 누적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을 물어보면은 자기 초기에는 뭐 50% 100% 냈다. 그리고 뭐 내가 금액이 작으면 50% 내야지 어떻게 이 수익을 만족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작으면 수익 내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내가 사고 팔면서 호가가 바뀌어요. 물론 삼성전자 이런 거에 안 바뀌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대형주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쉬운데 소형주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기관들은. 소형주에서는 오히려 그 개미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관들은 제약이 많아요.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형주 중에 저평가되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 작년 장은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대형주만 다 갔죠. 사실 뭐 작년 올해는 조금 특이한 해고요. 평소에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소형주 중에 가치가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저평가 가치주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사실 뭐 예전에 뭐 나왔지만 저평가된 회사들이 대주주가 어차피 얘를 같이 오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회사들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아예 그런 회사들을 못하게 하려고 PBR 낮은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평가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그런 회사들을 시총이 너무 작거나 그런 회사들은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기관들은 그 자기네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투자하는 회사도 되게 많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평가된 가치를 쌀 때 사서 얘가 어느 정도 시총이 올라가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또 거기서 더 올라요. 그러면 나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이 더 유리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업에 대한 거는 뭐 월가 있는 사람들이 뭐 정보 많이 받아도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를 구분을 못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이거를. 어차피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 또 물어보고 이제 그 숫자가 맞아야지 투자를 하거든요. 현업에 있으면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업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업에서 뭐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 내가 뭐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너무 잘 나가 요새. 그럼 그 회사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현업에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 뭐 여의도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먼저 캐치하고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그 현업에 없더라도 투자 스터디 멤버 중에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어떤 회사가 언제 잘 될지 모르니까. 너무 쫄 필요 없겠네요, 그런 거. 그럼요.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고, 오히려 기관이 더 제약이 많아서 어렵다. 개미들이 더 돈 벌기는 더 쉬운 환경이다, 주식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운도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스터디 하다 보면 그 운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잡아야죠. 계속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죠. 열심히 하면 최소한 망가질 회사는 알죠. 내가 재무제표 공부를 해서 이 회사 좀 이상하네, 현금률이 좀 이상한데? 그런 회사 그냥 내가 그냥 안 먹고 말지. 얘가 막 10배 가도 그냥 안 먹고 말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 안 했다고 내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사업 모델도 별로고 돈도 못 버는데 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지? 근데 오르는 거 보면 나도 벌고 싶으니까 막 들어가. 작전주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이 회사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막 올라. 그러면은 안 보면 돼요. 어차피 주식시장에 1,800개 회사가 있어요. 지금 더 많겠지만 뭐 2,000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맞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리스크 안 와서 어려운 회사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살아남으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속도는 운이 좋은 사람이 좀 빨리 벌고 운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좀 천천히 벌지만 그건 운의 영역인 거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관심 있게 보다 보면 결국은 다 벌게 돼 있어요. 퇴출만 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잘하고. 그럼 그 운이라는 건 이런 완전 불장인 게 운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갑자기 이제 뭐 호재가 있어서. 그렇죠. 호재가 있네. 그게 운인 거죠. 내가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업황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 예상이 맞아 들어갔을 때가 운이 좋은 거죠. 내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변수가 많고 경영진이 여기가 잘 될 것 같아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야 너네 우리 잘 되면 너네 우리 투자할 거니까 뭐 장비 100대 시킬게 했는데 생각보다 업황이 안 됐네. 50대만 할게. 근데 100대 준비 다 해놨는데 이런 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100대 할게. 근데 업황이 너무 좋아. 200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업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주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예상과 내가 똑같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더 좋게 흘러갈 때는 진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예를 들어 갑자기 이 회사는 업황이 너무 좋은데 그냥 갑자기 금리를 막 올리고 막 전 세계 막 경기 불황이 와서 주식가가 전부 다 하락하면은 뭐 내 거라고 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운인 거고. 예를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했는데 수출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것도 부족하네. 3공장 지어야 돼. 지금 중국 공장 지어야 돼. 계속 증설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예상한 거에 더 플러스 돼서 업황이 좋은 거니까 이런 건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가동률 안 나오고 그만큼 시장 수요가 안 받쳐줘가지고 가동률 떨어지고 안 되면 뭐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운의 영역이죠. 미래니까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얘네가 증설을 하고 수출률이 좋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도 계속 챌린지 나오고 요새 사람들은 그래도 틱톡이나 뭐 구글 같은데 트렌드 분석해가지고 수치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계속 있구나 여기에서. 그래서 예전에 뭐 파마리서치 뭐 리뷰나 이런 것도 사람들의 관심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그 검색을 하는지 이런 걸로 이 인기를 측정해갖고 주식 투자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 트렌드가 내가 예상한 대로 맞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틀리면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기가 내가 좋은 것만 투자를 했는데 돈을 좀 적게 벌거나 못 벌 수는 있어도 막 손해가 나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런 걸 찾아야지. 주가가 오른 다음에 찾으면 의미가 없고, 좋은 주식하고 좋은 회사는 조금 달라요. 근데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이미 올라 있어. 그러면 좀 잘 투자하기가 좋은 좀 주식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아닌 거죠.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싸. 그런 걸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나 혼자 찾기 어려우니까 집단지성을 같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골라서 찾아보면은 내가 못 발견해도 이 친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는 이 친구가 못 발견해도 내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매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돼. 근데 요새는 또 좋은 게, 그러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요. 잘 분석한 거라. 그럼 보면은 되게 분석글이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잘 찾아야 됩니다. 모든 글이 다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별로인 글들도 많아요. 별로인 글이 한 90%고, 아니 한 99%고, 한 5%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찾아보면. 그런 걸 공유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 욕구. 내가 빨리 발견했다. 나 이거 되게 좋은 회사가 빨리 발견. 이런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주식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 남들이 다 알아야 주가가 오르잖아. 이건 내가 갖고 있다고 쓰죠, 보통.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샀어. 주가가 올라.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거잖아요. 둘 다 좋은 거야, 둘 다.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 사야 돼. 주가가 비쌀 때 사면 안 돼. 주가가 비쌀 때 사면 수익률도 적고,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쌀 때 사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주식을 일단 초반엔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장은 사실 싼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장성이 좋을 것 같은데 싼 애들, 대부분 성장성이 좋은 애들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은 것 같은 싼 애들을 사면 대박이 나는 거고, 주가가 다 비쌀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장성이 좋은 애들 그냥 좀 비싼 가격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블로그도 좋은 글 워낙 많고 유튜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거 그냥 듣고선 내가 이 주가가 정말 합리적이고 괜찮다 생각하면 같이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식은 장점이 그런 게. 그렇죠. 주식은 옆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는 손해가 없잖아요. 배 아파할 일도 아니고. 난 또 딴 주식을 벌면 되는 거고. 회사는 많으니까 나한테 맞는 좋은 회사 잘 찾아갖고 투자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스텝 2까지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텝 3. 탐방을 갔다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뭐 IR 자료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냐면은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구매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여정. 들기까지가 아니라 샀어도 올랐어. 더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회사를 내가 10배를 먹으려면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겠어요. 그 뭐 40, 50% 올랐을 때 파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고. 근데 이걸 확신을 가지려면 스토리까지만 해갖고는 좀 부족하고, 현업에 있는 얘기를 들어도 돼요. 거기에 플러스 탐방까지 갔다 오면 더 확신이 들겠죠. 사람의 말에 대한 건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담이 막 위에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주담의 확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 사실 인맥 관리도 중요합니다. 뭐 탐방 또는 인맥 관리. 예를 들어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알면 되잖아요. 어떤 회사 너무 좋아 보여.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꼭 그 사람이 그쪽 그 제품에 대해 몰라도 그 사람도 그 회사에 또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대신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바이오 회사에 또 투자할 때 정형외과적인 거 아니라도 산부인과 약이야, 혈액 종양내과 약이 항암제 이런 거. 그럼 나도 뭐 내가 항암제 뭘 어떻게 알겠어요. 혈액 종양내과 교수인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기전인데 좋은 거 같니? 그다음에 임상이 이 단계인데 네가 봤을 때는 어때?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업계에 있는 애들이 뭐 물어서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업계에 있는 애들은 대충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잘 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좋게 얘기를 해.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관련된 업계에 또 물어봐서 더블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좋다 그래. 그럼 확신이 생기겠죠. 그럼 이 회사가 2배 올라도 아직 싸네. 더 갖고 있어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돈이 더 생기면. 근데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갖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방이나 이제 그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까지 들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저 탐방 가고 싶어요 하면 그냥 다 탐방시켜줘요? 그러니까 기관만 받아요. 개인들은 안 받아줘. 기관 갈 때 껴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반에.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에 증권회사 다니는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매번 하다 보면 증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탐방을 잡으면 그 친구 갈 때 나도 휴가 내고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제 가서 난 명함이 없잖아. 오늘 명함을 제가 안 가져와서 끼는 거지. 탐방까지 내가 어렵다. 그럼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IR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나 이 회사 주주인데 좀 궁금한 거 있고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이 사람 바빠 죽겠는데 질문하고 이러면은 곤란하지만 내가 잘 얘기하고 하면 또 다 잘 얘기해줘요. IR 담당자들이 전화로는 잘 얘기해줍니다. 왜 주가가 이 모양이야 이런 항의 전화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도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요새 매출이 어떻고 이익이 한데 이 제품이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티를 내고 물어보면 말해주고 또 내가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거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 설명해줘요. 좀 바쁘니까 끊을게요. 이런 주담 잘 없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주담이 왜냐면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회사잖아. 어차피 주가가 또 주담도 영향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이 주담이 기관들 탐방도 받아서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성의 없고 대충 하는 사람은 주가가 잘 못 갑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전화로도 다 알려주고 이런 회사들은 주가도 잘 가요. 요새는 뭐 주가가 딱 어떤 기관 한 명으로 주가가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이 개인이 뭐 블로거라서 막 주가를 엄청 좋게 써줬어. 그러면 주가도 엄청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담은 주가가 올라야 자기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전화를 해도 요새는 웬만하면 다 잘 얘기해줘요. 진짜 주식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이렇게 많이 노력이 필요하네요.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약간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 2005년도에 주식 할 때 PBR 개념이 없었어요. 다들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사실 주식도 도박처럼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도박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회사 공부 안 하고 내일 오를 것 같아 사고 빠질 것 같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 충분히. 뭐 그렇게 하면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비전과 미래 이익을 내가 향유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회사 투자하려고 할 때 나 진짜 이 회사 일하고 싶다. 이 회사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회사랑 투자해야죠. 그럼 저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바쁘다. 내가 뭐 여기까지 했는데 손해본다 그거는 운이 너무 없는 거고. 자, Q&A 시간.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장이 너무 활발 타올랐잖아요. 이것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주식도. 그럼 이게 언젠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막 해서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나라면 내가 진짜 만약에 지금 주식이 한 주도 없다. 만약에 투자를 하죠. 지금. 그냥 할 것 같아요. 네, 하죠. 하는데 이제 전 재산을 다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한 70% 정도 재산을 넣고 3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70%의 현금을 좋은 주식을 샀다는 가정하에 얘는 다시 오를 거라고 믿는 거고 30% 현금으로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죠. 여기서 더 훨씬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훨씬 더 오르면 어떡해? 지금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빠졌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빠질 수도 있다고. 물론 얘가 여기까지 빠지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안 산 게 잘한 선택이지만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빠져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안 산 건 잘못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70%는 나는 여기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한 30%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시장 분위기를 봐서 이 정도의 한 나머지 30%도 태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스타일은 그냥 이때 100% 다 넣어요. 뭐 만약 여기서 빠졌어. 만약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겠죠. 담보대출을 받겠죠. 이걸. 근데 이제 저라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방법이긴 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되게 천천히 올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가 빠질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는 없고요. 다 빠져서 조금 이렇게 좀 됐다 이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빠질 때도 물론 이렇게 속임수가 있긴 하죠. 이렇게 속임수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리고 이때 되면 다 곡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뭐 곡소리 들리긴 하는데 이때는 진짜 막 다 죽겠다 막 이러면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현금을 남겨놓는 게 좋기는 하죠. 워렌 버핏도 현금 20% 맨날 남겨놓는 이유가 저때 먹으려고. 이때 먹으려고. 이때 산 게 수익이 제일 커요. 워렌 버핏이. 물론 이게 가장 좋죠. 이때 사이 가장 좋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은 좋은 회사 사면은 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는 가정하에요. 잡주가 아니라 좋은 회사면 다시 이렇게 돼요. 진짜로. 예,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라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거를 좋은 회사를 안 놔둬요. 투자자들이. 이거는 진짜 시장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빠서 빠지는 거라면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 본 거고 내가 제대로 봤다면 어차피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거 70% 여기서 태웠다 하더라도 여기 갔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레버지를 이때 태우는 건 좀 위험하죠. 지금 상황에 레버지를 태우는 건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내 돈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내가 레버지를 태우거나 남은 현금을 태우는 거는 괜찮죠. 주식 하다 보면 뭔가 회사도 중요한데 막 거시경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미시경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차트 재무제표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부를 원장님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죠. 다 하는데 이제 거시경제는 솔직히 제가 볼 줄 잘 몰라요. 제가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요새는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정광호 씨라고 책도 쓰셨어요. 그 책도 저 읽어봤는데 그분이 거시를 정말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월정액 내고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려주시잖아요. 보고 듣고 물론 저 거시경제는 저는 어차피 그것만 보고 투자하진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 나쁠 것 같아 그러면 다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불안하네 이러면은 레버리지 좀 꺼야죠. 좀 줄여야죠. 저는 그 정도 이용하긴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지는 그 거시경제에 따라서 그거는 본인 판단인 거고 이제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물어봐서 하면 되죠. 이제 약간 이 질문이 그럴 수 있는데 주식 시작했을 때 얼마쯤 모았을 때부터 주식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드가 있어야죠. 원장님이 추천하는 시드, 레버리지 안 끼고 만약 한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6천만 원을 시작했지만 한 5천만 원은 있어야. 왜냐면은 저는 몰빵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개 정도 종목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제가 스터디를 하면은 스터디가 펀드를 운영을 해요. 자기 스터디도. 그래서 저희 스터디에서 이제 세 종목을 늘 매달 투표를 합니다. 세 종목씩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그날 뭐 5개 종목을 발표가 나왔어. 그럼 이 중에서 투표를 해서 1등부터 3등까지를 펀드에서 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세 종목에다가 또 새로 나온 발표 5종목, 8종목 투표를 해서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세 종목으로 또 바꿔요. 그런 식으로 매달 하거든요. 좋은 회사는 근데 꽤 오래 가요. 펀드 안에 오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이거는 12년도부터 우리가 펀드를 했던 거. 그 스터디마다 펀드를 해요. 한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 스터디 모임원들이. 100만 원씩 모으면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2년부터 했던 데는 1200만 원 시작을 했는데 저 몇 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씩 배당을 줬어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300만 원 이미 3배를 벌었죠. 그래서 300만 원 빠지니까 3600 빠지니까 4천 몇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또 8천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또 배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3, 4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펀드가 왜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하냐면 매달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모임비를 거기서 빼고 매년 연말에 회식을 합니다. 좋은 데 가서. 그 회식비를 빼고 그 남은 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2년부터 한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는 한번 20년도 코로나 때 좀 와해가 됐었어요. 모이다 보니까 거의 없어질 뻔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형님이 저보고 좀 모아달라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새로운 분을 모아서 다시 시작을 한 게 2021년 말인가 22년인가 그래요. 그때도 이제 펀드를 100만 원씩 모아서 12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한 5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1200이 5천이 되는 4배가 올랐죠.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하던 모임이 또 있는데 그 모임도 100만 원씩 모아서 그 모임은 10명이 안 됐었어요. 800만 원인가로 그것도 지금 5천만 원 되고 있어요. 그거는 20년부터 했어요. 20년. 5년 됐죠. 되게 소액을 왜 하는 거예요, 굳이? 왜 100만 원씩 한다 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모임비를 매달 걷어야 되잖아. 회식비를 매달 걷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거 걷으면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펀드를 명목으로 모아놓고 그냥 100만 원만 내면 그냥 난 평생 돈을 안 내도 되잖아, 스터디에다가. 그래서 그 모임비를 다 거기서 빼서 쓰는 거예요, 그 펀드에서. 그렇게 빼고 썼는데도 지금 그렇게 불었다니까요. 주식 투자라는 게 장기적인 수익이 있는 거죠. 그 스터디 모임해서 하면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명이 된 거니까. 뭐, 거기 손해는 펀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목 정도는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좋은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내가 종목 픽 자신이 없다. 그러면 스터디, 뭐, 어떤 사람이 스터디 하면 펀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따라가도 돈 벌 수 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스터디 픽을 계속 여쭤봐야겠네요. 뭐 그래도 되고.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가 스터디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펀드가 보여주고 있고. 스터디를 진짜 내가 공부를 해서 그만큼 자격을 갖춘 다음에 꼭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네. 증거가 되네요. 변변치 않은 실력이지만 그냥 제 모든 노하우를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건 없지만 주식 투자해서 다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물론 지금 시장에 사라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좀 낮았을 때는 레버를 좀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저도 레버리지 쓰다가 거의 뭐 바닥까지 간 적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조심 써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잘 쓰신다면은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초년생은 돈이 없잖아요. 저도 뭐 솔직히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또 이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안 하는 게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페이스, 나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찰리 몽거랑 워렌 버핏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월가에 있는 사람보다 돈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대요.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굳이 빨리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난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니까. 지금 세계 거의 뭐 최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하시면 언젠간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다가 저도 실패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대로 언젠간 나 부자가 될 거니까, 언젠간 경제의 자유를 누릴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하시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